한 달이 넘게 이어지는 비로 피해를 입은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과 토사가 들이쳐 예배당을 잃은 군산 성은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독립유공자와 후손은 약 15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한국교회 총연합을 방문해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기독교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광복 75주년과 건국 72주년을 맞아 나라와 민족 번영을 위한 국민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굿TV 글로벌 선교 방송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군산 성은교회는 이번 비로 본당에 물과 토사가 들이쳐 예배를 중단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계속되는 비로 지하수에 토사가 섞여 물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식수는 말할 것도 없는데요. 조유현 기자가 피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의 산자락에 위치한 성은교회는 이번 폭우로 예배할 곳을 잃었습니다. 빗물이 흘러가야 할 하수관이 산에서 떨어진 돌들로 막혀버리는 바람에 엄청난 양의 빗물이 예배당을 덮친 겁니다. 여전히 물이 흥건한 본당 입구를 지나 본당에 들어서면 잔뜩 곰팡이 선 벽면과 천장 그리고 가구들이 보입니다. 이곳은 성도들이 시시때때로 모여 앉아 기도했던 공간이지만 이번 폭우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흘러내려온 토사가 지하수에 섞여 흙탕물이 되면서 식수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20년 동안 교회에 거주하며 사역을 이어가던 노일월 목사는 막막함을 토로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상하고 아프지요. 그리고 너무나 황당하고 기가 탁 막히더라고요. 준비 다 하고 좀 했었는데 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난리가 나는 바람에 멈춰졌죠. 성은교회 성도는 대략 10명 남짓. 대부분 고령인데다 경제적인 상황도 열악한 실정이라 예배당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 목사와 올해부터 동역을 시작한 김윤옥 목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끝에 굿TV에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굿TV 글로벌 선교방송단 10기로 활동 중인 김 목사는 하루속히 복구 작업이 마무리돼서 교인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다며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오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이걸 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로가 손잡고 울은 것밖에 없습니다. 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이 시급합니다. 굿TV 뉴스 조유현입니다. 오늘 15일은 광복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제 탄압에 맞서 나라를 되찾기까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이 있었는데요. 오늘날 독립운동가 후손의 대부분은 제대로 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명 중 7명은 월소득이 2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은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독립유공자와 후손은 약 15만 명. 이 중 74.5%의 월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감 기록이나 사진 등 증빙 자료 부족으로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지 못해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한 후손들도 90%에 달합니다.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뒤로한 채 조국 독립을 위해 힘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이 가난으로 후손들에게 대물림된 겁니다. 독립운동가 후손의 70% 이상은 생활고로 인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태가 일반 시민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 보훈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광복회와 같은 독립유공자 단체들이 지자체와 협력해 보훈수당을 확대하고 후손들의 학업과 취업에 필요한 독립유공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해비타트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주택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독립기념관과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으로 고 최중삼 애국지사의 자녀 최숙자 할머니의 노후된 주택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어려운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주거 환경이잖아요. 그분들이 사람답게, 가정답게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의 개선을 도와야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취지입니다.
최숙자 할머니의 아버지인 고 최중삼 독립운동가는 1919년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3.1운동을 주동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습니다. 최 할머니는 안락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마음을 모아준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한 5m 정도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힘들었는데 너무 행복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열심히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을게요. 감사합니다. 75년 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노력과 더불어 그 후손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한국교회 총연합을 찾아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기독교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이 장관은 한국교회는 근대사에서 민족의 앞날을 열어가는 선두에 있었다며 남북관계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활로를 찾는 데 함께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한교총이 남북 평화공존과 통일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밝힌 성명에 깊이 공감한다며 역사적 책무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김태영 대표회장은 남북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광복 75주년을 맞이한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라며 인도적 지원과 교류 확대, 종전 선언 등의 조치를 발전적으로 추진해 통일 기반을 조성해달라고 답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광복 75주년과 건국 72주년을 맞아 나라와 민족 번영을 위한 국민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기도회에선 동성애 조장 등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철폐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연합이 광복과 건국에 감사하며 나라와 민족 번영을 위한 국민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간은 광복 75주년, 건국 72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날 기도에 손을 올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한교연 권태진 목사는 코로나19와 장마, 경제난 등으로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요즘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연합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동지, 복음의 동지를 이루어서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고 악법이 만들어져도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로 기도하고 스데반처럼 맞아 죽어도 기도하고. 이번 기도회에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에 대해 알리고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를 낭독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성명서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제3의 성을 법제화하게 되며 이는 동성결혼의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처럼 포장됐지만 사실상 성적 지향과 종교차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3의 성에 반대하는 표현을 하면 차별이 되며 전도를 하거나 이단을 비판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종교 차별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차별 해소를 위한 우대 조치라는 명목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동성애와 성전환 정상이라는 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국교회연합은 이러한 차별금지 제정을 막기 위해 한국교회 1000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연합해 기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의 집단 휴진을 하루 앞두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의사협회의 진료 중단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 겁니다. 박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아선 안 된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3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서울 지역 롯데리아 매장 점주와 직원 모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는 확진자가 근무한 롯데리아 매장 8곳을 방문한 시민 중 증상이 나타날 경우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해당 점포와 방문 일자는 군자점 8월 6일과 9일부터 11일, 면목중앙점과 서울역사점 7일부터 11일, 종강역점 8일부터 10일, 숲대 입구역점 8일부터 11일, 건대 스타시티점과 건대역점, 소공 2호점 9일부터 11일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9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 임대차법의 시행으로 전세 계약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면서 집주인들이 미리 보증금을 올려받으려고 하면서 나타난 영향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4%를 기록했습니다. 고가 전세가 많은 강남 4구가 서울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강동구에서 전셋값이 가장 크게 올랐으며 마포구와 용산구, 성동구에서도 0.1%가 넘는 상승폭이 유지됐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구한말 의병활동을 한 임장택 선생 등 351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국 훈장 독립장 포상자인 임장택 선생은 호남 일대에서 전해산 의진 선봉장으로 일본인 처단과 군수품 모집 등의 활약을 하다 체포됐습니다. 포상은 건국 훈장 152명과 건국 포장 29명, 대통령 포상 170명이며 이 중 여성 포상자는 11명입니다. 국가보훈처는 15일 광복절 중앙기념식과 지자체 주간 기념식에서 유족들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세계 16위 수준인 서비스 수출을 2025년까지 10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핵심 수출형 서비스 산업에 2023년까지 4조 6천억 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핵심 수출형 서비스 산업으로는 콘텐츠와 의료 헬스케어, 에듀테크, 디지털 서비스, 핀테크, 엔지니어링 등 6대 산업이 꼽혔으며 분야별 맞춤형 지원으로 수출의 획기적인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먹은 후 설사, 두드러기 등 부작용이 있었다는 신고가 최근 5년간 4천 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는 2015년 502건에서 2019년 113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5년간 총 4,168건의 이상 사례는 설사와 복통, 두드러기, 메스꺼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이상 사례를 보고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러시아가 임상시험도 마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을 세계 최초로 승인하자 각국 의학계 전문가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험 대상 인원이 수십 명에 불과한 데다가 그 결과도 공개되지 않다 보니 효능과 안정성 모두 검증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데니얼 살몬 미국 존스홉킨스대 백신 안전연구소장은 러시아가 백신의 위약 효과를 넘어서는 효과가 있는지 등을 검증하는 3상 시험을 건너뛰는 위험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비판했습니다.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참사로 인한 피해액이 17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이번 참사의 피해액이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조 7천억 원을 넘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베이루트에서는 지난 4일 항구 창고에 보관돼 있었던 인화성 물질 질산 암모늄이 대규모로 폭발, 200명이 넘는 사망 실종자와 5,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식용으로 사용되는 박쥐, 쥐와 같은 야생동물의 거래 과정에서 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베트남 연구자들이 국제학술지인 플로스1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베트남 남부 지역 시장과 음식점 등지에서 판매되는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70개 지점에서 수집된 샘플 가운데 58개 샘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조사는 야생동물에 기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간이 잠재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위험성을 잘 설명해준다고 진단했습니다. 비만과 당뇨 인구가 많은 멕시코가 자국민들의 탄산음료 등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들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멕시코 언론에 따르면 최근 연방 상원의 여야 의원들이 아동에게 정크푸드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는 가공식품 포장에 경고 표시도 의무화됩니다. 멕시코는 1인당 탄산음료 소비량이 세계 최다 수준이며 전체 가공식품 소비량은 전 세계에서 4번째, 중남미에선 가장 많습니다. 최근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겨냥한 동영상이 미국 전역에 퍼지고 있습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가 성경책을 불태우는 동영상이 논란이 됐는데 영상 출처가 러시아 당국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문제가 된 영상의 출처가 러시아 국영방송 산하의 영상 전문 뉴스 통신사 럽틀리라고 밝히며 럽틀리가 공개한 동영상이 트위터에서 확산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내에서는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는 러시아 당국의 작전이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차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그리스도교협의회가 중심인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이 8.15 광복 패전 75주년 한일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플랫폼은 간담회를 열고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8월 15일에 앞서 위안부와 강제징용, 관동 대지진 학살 등 일본의 책임을 직접 언급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플랫폼 관계자는 15일 일본에서도 광복절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구 기독교연합회 목회자 4천여 명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한 주요 일간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소모임 금지 등 정부의 방역 지침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오는 20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제2회 한국교회 기도의 날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조종환 교회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안양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 충북 괴산군 대진성주회 산하 중원대학교 앞에서 불법 매각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비대위는 지난 7일 해임된 우일학원 김광태 이사장이 안양대를 대순진리회 측에 불법 매각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진성주 방면이 안양대 인수를 포기하고 교육부가 타종교 관계자 이사 승인을 즉각 취소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장신대 역사박물관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관합니다. 장신대는 오는 20일 오후 1시 30분 마포 삼열기념관에서 장신대 역사박물관 재개관 기념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념전은 신은 자라 나무가 되어란 제목으로 오는 12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구티비 뉴스 차진환입니다. 올해는 광복 75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한반도 정세가 긴장 국면에 있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투사들의 희생은 잊지 말아야 할 텐데요. 전체 70%가 넘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합니다.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